안녕하십니까. 지역권 할 차례죠? 지역권. 지난주에 지상권까지 끝을 냈죠? 지역권 할 차례입니다.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합쳐가지고 2.5문제. 한 2.7문제? 그러니까 3문제가 채 안 나오죠. 2문제 나올 때가 있고 3문제 나올 때가 있고 그렇습니다. 2문제가 나오면 지상권, 전세권이 나오고요. 3문제가 나오면 지역권이 하나 끼어들기도 합니다. 지역권은 10년간 한 6번 정도 나왔습니다. 6번.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는데 나오면 무조건 맞춰야 됩니다. 지역권은. 일단 지역권은 조문만 거의 나옵니다. 조문만. 지역권 어떤 권리인지 아셔야 되지요. 지역권의 특징이 있습니다. 요게 시험 문제 나옵니다. 지역권을 취득하는 방법은 두 가지겠죠. 법률 행위하고 법률 규정이 있을 것이고요. 지역권의 효력이 나와요. 고맙게도 지역권은 존속기간과 갱신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지역권 소멸이라고 해서 소멸 사유가 나오고요. 특수지역권이 하나 나오는데 이건 어렵지 않아요. 특수자만 들어가면 좀 공포스럽죠. 특수지상권 때문에. 그렇죠. 이건 별로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일단 지역권은 땅이 두 개가 있는데요. 어느 하나의 땅이 다른 땅으로부터 편익을 제공받는 것을 지역권이라고 합니다. 토지가 토지로부터 편익을 제공받아요. 즉 타인 토지로부터 자기 토지의 편익을 제공받는 이런 권리를 지역권이라고 합니다. 어떤 편익을 제공받을까? 예를 들어서 여기가 밭인데 물이 안 나와서 갑소유 밭인데 물이 안 나서 을과 계약 맺고 여기다 펌프를 설치해서 물을 끌어다 온다. 이렇게. 갑소유 땅으로부터 공지까지 통로가 있긴 했는데 좀 불편해요. 그래서 을과 계약을 맺고 통로를 확보한 다음에 여기를 통행한다. 이때 이 통로. 요 물이나 통로가 바로 요 갑소유 땅에다가 물이라는 편익, 공로로 재빠르게 편리하게 갈 수 있는 통로라는 그런 편익을 제공받고 있게 됩니다. 이렇게 토지가 다른 토지로부터 서비스, 편익을 제공받고 있을 때 지역권이라고 합니다. 필연적으로 땅이 두 개가 있어야 되죠. 그렇죠? 지역권은 땅이 편익을 제공받지만 사람이 취득하는 권리인데 이 사람을 위한 권리가 아니라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땅을 위한 권리다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땅을 위한 권리. 이때 편익을 제공받는 땅을 요역지, 제공하는 땅을 승역지라고 부르고요. 딱 보시면 알겠지만 요역지는 일필토지 전부, 승역지는 일부여도 무방 이렇게 되죠. 꼭 이거 딱 붙어 있어야 될까요? 아니, 여기서 물이 안 나면 요 옆 땅에서 끌어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요역지와 승역지는 반드시 인접해 있을 필요가 없다. 이렇게 되겠죠. 존속기간이나 갱신, 지료와 관련된 규정은 전무합니다. 그래서 유상이어도 되고 무상이어도 되고 존속기간도 지들 마음대로 해도 되고 그렇습니다. 법정 갱신이라든가 갱신의 간접적 강제수단 이런 거 없습니다. 지역권에는. 그 다음에 이 지역권은요. 요 땅을 위한 거라 그랬죠. 에? 무슨 땅? 요역지. 그래서 요 요역지하고 운명을 같이 해야 돼요. 그게 부종성과 수반성입니다. 292조 2항과 1항. 292조 2항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지역권은 요역지와 분리하여 양도하거나 다른 권리의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갑의 입장에서 갑이 자신의 땅은 그대로 둔 채 요 지역권만 팔아먹거나 지역권에만 저당권을 설정하거나 이거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걸 부종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역권은 머리 박으세요. 요역지와 분리하여 양도하거나 요역지와 분리하여 다른 권리의 목적, 즉 저당권 따위의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 이게 부종성입니다. 꼭 머릿속에 넣으셔야 돼요. 강행규정입니다. 강행규정 292조 2항. 반면에 수반성은요. 갑이 요역지 소유권을 팔아먹어요. 그럼 지역권도 이전. 이게 수반성이에요. 지역권은 요역지 소유권에 부종하여 이전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종하여 이전하며라고 돼 있자 해서 부종성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수반성입니다. 그럼 갑이 요역지를 팔아먹고 요역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하면 지역권은 292조 1항에 의해서 당연히 이전되니까 따로 등기가 필요 없다. 그래서 요역지 소유권 이전 등기만 하면 지역권은 이전 등기할 필요 없이 이전이 됩니다. 그게 수반성입니다. 두 번째로 얘가 꼭 요역지 소유자가 아니어도 돼요. 뭐 요역지의 지상권자, 전세권자, 요역지 임차인도 지역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즉 지역권은 요역지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목적이 된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합쳐서 수반성이에요. 다만 당사자가 다른 약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해놔서 이건 임의규정입니다. 그래서 부종성은 강행규정, 수반성은 임의규정 개념하고 성격까지 머릿속에 넣으셔야 돼요. 이게 부종성 수반성입니다. 불가분성은 요역지나 승역지가 수인의 공유일 때, 예를 들어서 요역지가 갑을 공유, 갑병 공유, 승역지가 을 소유 이렇게 되어 있을 때 295조 1항 취득의 불가분성이라고 공유자 중 1인이 지역권을 취득하면 다른 공유자도 지역권을 취득한다. 이게 취득의 불가분성이고 특히 295조 1항은 지역권 문제가 나오면 반드시 등장하는 지문입니다. 빠지지 않고. 따라서 한 놈이 지역권 취득하면 나머지 놈 지역권을 취득하는 취득의 불가분성. 그럼 소멸의 불가분성. 한 놈이 소멸하면 다른 놈도 소멸한다. 이것도 있을까요? 아니 그건 규정이 없어요. 그래서 지역권은 취득의 불가분성만 있고 소멸의 불가분성은 규정이 없고 오히려 소멸의 불가분성 규정이 없는 이유는 뭘까? 한 놈 지역권이 소멸하더라도 다른 놈은 지역권이 소멸하지 않는다. 이렇게 반대로 해석을 해버려요. 그럼 예를 들어서 요 놈이 지역권을 포기를 했어. 그래도 요 놈은 지역권이 소멸하지 않아. 그럼 요 놈도 소멸하지 않아요. 그럼 갑은 지가 혼자 지역권을 포기했다 하더라도 지역권이 소멸하지 않으니까 갑이 지역권을 포기하는 행위는 법적으로 의미가 없죠. 이런 거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뻘짓하지 말아라가 293조 1항이에요. 공유자 중 1인은 자신의 지분에 관해서 지역권을 소멸하게 하지 못한다. 갑이 지역권을 소멸시켰다 하더라도 병지역권 소멸하지 않고 병지역권 소멸하지 않으니까 갑지역권도 소멸하지 않고 그러면 갑이 지역권을 소멸하게 하는 건 뻘짓이다. 하지 마라. 조문에서 품위 없게 뻘짓하지 마라 그러면 좀 이상하니까 소멸하게 하지 마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조문이. 그래서 불가분성 293조 1항과 295조 1항 머릿속에 박으시고요. 그 다음에 295조 2항과 296조가 있는데 이거 지난 순환에 이해를 시켜드렸으니까 이번 순환에는 외우자. 295조 2항 지역권 취득기간의 중단은 모든 공유자에 대한 사유가 아니면 효력이 없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296조는 지역권 소멸시효 중단 정지는 다른 공유자를 위해서도 효력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서술어를 바꿔서 냅니다. 지역권 취득기간의 중단은 다른 공유자를 위해서도 효력이 있다. 지역권 소멸시효 중단 정지는 모든 공유자에 대한 사유가 아니면 효력이 없다. 이렇게. 예? 틀린 거죠? 지금은 고개를 끄덕끄덕 하셨어요. 그런데 시험장에서 이걸 이렇게 뒤에 집어넣으면 못 골라요. 왜? 너무나 자연스럽기 때문에. 표현이 정확하게 외웁니다. 취득은 없다. 소멸은 있다. 끝. 예? 아주 가볍게. 조문만 머릿속에 넣습니다. 이해시켜 주세요. 지난 순환 거 들어보세요. 거기 있어요. 이렇게 지역권 특징과 관련된 부종성, 수반성, 불가분성과 관련된 조문 머릿속에 딱 넣어두셔야 돼요. 됐죠? 지역권의 취득 두 가지 법률 행위로 취득하는 경우와 법률 규정으로 취득하는 경우. 법률 행위로 취득하는 건 둘이 계약하는 거예요. 그렇죠? 계약했으니까 등기해야 되죠.
승역지 등기부에도 등기하고 요역지 등기부에도 등기합니다. 이때 등기 절차는 공시법 교수님한테 공부하시면 되고요. 공시법 누가 하시죠? 저녁반? 강승구? 아, 강승구가 하나지. 강승구. 아, 그렇군요. 아니, 까먹었어요. 저 누가 하는지. 강승구한테 물어보세요. 에이, 이제 절차는 지가 해야지 나한테 하라고 그래. 절차를. 지가 해야지 나한테 하라고 그래. 아이, 저는 몰라요. 전혀 몰라요. 강승. 누가요? 제가요? 안 닿는구나. 진짜 안 닿는다? 아이, 살짝 닿을 수도 있는데. 괜찮아요. 제가 강승보다 얼굴이 작으니까. 손바닥이 제 얼굴만 해요. 수업이나 열심히 하지 쓸데없는 소리 해가지고. 요즘도 낚시한대요? 요즘도 낚시한대요? 아이고. 맨날 뻥쳐요. 뭐 이만한 거 잡았다고 사진 보내. 그걸 노량진 수산시장에 사왔는지 어떻게 알아 그러죠? 그걸 맨날 자기가 잡았다고 뻥만 치고 말이죠. 노량진, 제가 볼 땐 노량진 수산시장에서 사가지고 바다로 가요. 가가지고 거기서 사진을 찍어갖고 오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네, 맨날 뭐 갔다 오면 이만한 걸 잡았다고 뻥만 치고 말이지. 절차나 하여튼 강성구 교수한테 공부하십니다. 여기에도 등기하고 여기에도 등기하는 거예요. 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법률 규정에 한 취득이 문제인데 187조에 터자가 뭐 이제 상속 공용지수 판결 경매지 뭐 이런 거 되고요. 또 하나가 시효 취득인데 당연히 점유 취득 시효라는 건 있을 수가 없어요. 지역권자는 승역지를 점유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갑이 승역지를 점유하고 20년경과 이런 건 있을 수가 없고 계속되고 표현된 지역권을 시효 취득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20년간 계속되고 표현된 지역권이라고 하는데 이때 계속되고 표현된 지역권이라는 건 통행지역권 같은 걸 가지고 이해하시면 돼요. 갑이 을과 계약을 맺고 통로를 개설해서 통행지역권을 갖고 있으면 좋은데 을을 만나지 못하면 일단 갑은 통행을 시작을 해요. 그리고 그게 20년간 계속 표현 통행을 해야 지역권을 시효 취득을 해요. 용수지역권은 20년간 계속 표현해서 물을 끌어와야 용수지역권을 시효 취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계속 표현은 점유가 아니라 제공받는 편익을 말하는 거예요. 20년간 계속 표현하여 표현은 공연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20년간 계속 공연하게 통행, 20년간 계속 공연하게 물을 끌어와. 이렇게 되면 통행지역권이나 용수지역권을 시효 취득하는데 문제는 이게 점유가 아니기 때문에 추정이 없어요. 추정이 안 되니까 증명해야 되고요. 증명하기가 불가능해요. 20년 계속 통행하는 게 불가능하다고 그랬죠? 왜? 20년 계속 통행이 20년 기간 동안 가끔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고요. 20년 동안 단 1초도 쉬지 않고 왔다 갔다 하는 걸 20년 계속 통행이라고 해요. 불가능하죠? 공연 통행은 통행할 때 동네 사람들을 다 불러 나 통행한 거 보라고. 이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판례는 이 요건 이거 중요한 게 아니고 눈으로 확인 가능한 그런 요건이 필요하다. 그래서 통행지역권에서는 뭐가 필요하다? 통로 개설. 그래서 통행지역권을 시효 취득하려면 요역지 소유자가 통로를 개설하고 245조 1항에서 정해진 기간 즉 20년 동안 계속 표현하여 통행하고 있다는 사실이 인정되면 통행지역권을 시효 취득한다라고 합니다. 근데 뒤집어서 통로를 개설하지 아니한 채 20년이 아니라 200년을 통행했다. 장구한 세월을 통행했다 하더라도 통행지역권을 시효 취득할 수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됐죠? 그리고 만약에 이게 완성이 되면 245조 1항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등기를 해야만 됩니다. 예, 등기해야만 지역권을 시효 취득하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지역권 취득이고요. 지역권의 효력. 우리 지상권에서도 봤어요. 용익물권자들은 용익물권자들 스스로 적극적으로 목적물을 사용수익해야 된다 그랬죠. 그럼 지역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역권자가 스스로 승역지로부터 적극적으로 편익을 지가 취해야 돼요. 승역지 소유자는 그걸 방해만 안 하면 돼. 이걸
소극적 인용 의무라 그랬죠. 예? 그런데 지역권은요, 아주 씨잘데기 없는 조문을 두 개를 해놨어요. 298조와 299조 이 세트인데요. 요거는 둘이 계약을 해가지고요, 얘가 적극적 의무를 부담할 수 있고요, 그 의무를 승역지의 특별승계인도 느닷없이 승계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어요. 그게 298조예요. 요역지 소유자하고 승역지 소유자가 계약을 맺어서 승역지 소유자의 비용으로 지역권 행사에 필요한 공작물에 대한 설치 보존 의무를 승역지 소유자라 하여금 부담시킬 수 있도록 해놨어요. 그리고 그 계약을 통해서 부담하는 의무는 승역지를 새로 산 특별승계인도 느닷없이 그냥 승계하도록 해놓고요, 그 다음에 그 의무를 면하는 방법을 또 만들어놨어요. 지역권이라는 권리를 보실 수도 없고요, 설령 그 지역권을 봤다 하더라도 이런 것도 보실 이유가 없어요. 저도 본 적도 없고요, 이 조문이 활용되는 걸 본 적이 없어요. 없지만 조문이 그냥 있다. 계약을 통한 적극적 의무 and 그 의무를 벗어나는 방법, 세트예요. 299조는 요 298조를 전제로 하는 거예요. 계약을 통해서 우리 적극적 의무를 부담하고 있는데 이걸 면하고 싶다 그러면 을은 자신의 토지 소유권을 포기하고 지역권자에게 이전해 주면 돼요. 그게 위기예요. 그리고 이건 법률행위입니다. 따라서 등기를 해줘야 돼요. 위기, 등기가 필요하다. 승역지 소유자가 자신의 승역지 소유권을 지역권자에게 이전 등기를 해줘야 위기의 효과가 나타납니다. 위기의 효과는 두 가지겠죠. 계약을 통해서 발생한 적극적 의무를 면제받는 게 있고, 또 하나가 지역권자가 소유권을 취득했으니까 지역권과 소유권은 혼동에 의해서 소멸한다. 이게 위기의 효과가 됩니다. 이런 게 있고요. 300조, 이건 그나마 괜찮아요. 갑이 을소유 땅으로부터 물을 끌어오기 위해서 용수지역권 펌프를 설치했을 때 이 펌프를 요 을도 갑의 허락 없이 공동사용, 이게 300조예요. 승역지 소유자는 지역권자가 지역권 행사를 위하여 승역지에 설치한 공작물을 사용할 수 있다. 지역권자의 승낙 없이. 단 두 가지 요건을 갖춰라. 첫째, 지역권 행사를 방해하지 마라. 두 번째, 수익을 받으니까 그 비율이 있겠죠. 수익 정도의 비율로 공작물 설치, 보존, 비용을 분담하여야 한다. 비용 분담 의무 두 가지. 그런 게 공작물 공동사용 이렇게 됩니다. 됐죠? 지역권도 물권이에요. 침해되면 물권적 처권 인정됩니다. 그러나 지역권자가 승역지를 점유는 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따라서 지역권자에게 물권적 청구권은 인정되지만 뺏길 일은 없으니까 반환 청구권은 굳이 인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물권적 청구권 인정되지만 반환 청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효력이에요. 조문. 소멸. 지역권 특이의 소멸 사유 위기가 일단 있고요. 두 번째로 지역권을 2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돼서 소멸합니다. 지상권, 지역권 공통 2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말소 등기 없이 소멸한다. 또 하나는 이해를 좀 하실 필요가 있어요. 여기 보세요. 요역지가 있고요, 승역지가 있어요. 이때 갑이 지역권을 갖고 있습니다. 이 지역권은 승역지 소유권에 가해진 제한물권이에요. 그렇죠? 지역권도 용익물권이고 용익물권은 제한물권이죠. 뭘 제한해요? 지역권은 승역지 소유권을 제한합니다. 그렇죠? 네? 더 설명 안 드려도 되잖아요. 네. 여러분들 얼굴을 보지 않고 강의를 해도 돼요. 누누이 말씀드리죠. 자꾸 이 얼굴 보는 순간 마음이 약해져. 얼굴 칠판만 디립다 보고 그냥. 승역지 소유권에 가해진 제한인데 병이 이걸 20년을 점유해요. 그래서 을에게 이전 등기를 청구해서 등기를 넘겨받았어요. 시효 취득. 원시 취득이죠. 원시 취득의 특징은 구권리에 가해진 제한이나 하자를 승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역권이 소멸해요. 지역권 소멸 사유 중에 하나가 승역지가 누군가에서 취득 시효에 의해 소유권이 이전되었을 때 지역권은 소멸한다. 소멸하겠죠? 지역권 소멸 사유 중에 하나가 승역지가 시효 취득된 경우 이렇게 됩니다. 다만 얘가 요 20년간 점유를 하면서
이 땅에 지역권에 제한이 있다는 걸 알고 그걸 인정하고 있었던 상태. 이걸 용인이라고 해요. 용인. 알면서 받아들였다. 이걸 용인이라고 해요. 병이 여길 20년 점유하는 동안에 여기에 지역권에 제한이 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럴 때는 지역권은 소멸하지 않고 승계가 됩니다. 그때는. 이때는 지역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나눠서 좀 생각을 해주세요. 마지막으로 특수지역권이라고 302조가 있어요. 이렇게 돼 있어요. 어느 지역의 주민이 타인 토지로부터 수익을 하는 권리 이렇게 돼 있습니다. 어느 지역의 주민이 너의 땅에서 수익을 해요. 사람이 편익을 제공받아요. 이름은 특수지역권, 성질은 인역권. 사람이 편익을 받으니까. 땅이 편익을 받으면 지역권, 사람이 편익을 받으면 인역권. 302조는 이름은 지역권, 성질은 인역권. 따라서 요역지가 없고 어느 지역의 주민이 누리는 권리니까 양도 상속이 불가능하고 지역적 관습이 우선 적용되고 뭐 이런 것들이 특수지역권의 특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그 정도 지역권은. 그래서 특히 특징이나 효력과 관련된 조문들 이런 것들을 좀 잘 봐주시면 됩니다. 됐죠? 네? 이 지역권이. 이해하려고 하지 마세요. 이런 권리 여러분들 나중에 공인중개사 일을 하시더라도 지역권을 중개하는 일은 없습니다. 지역권이 있는 땅을 중개할 일도 없어요. 저도 지금까지 딱 한 번 봤어요. 이걸 등기부상으로. 누가 등기 좀 봐달라고 가져왔는데 보기도 싫어요. 막. 뭔 권리가 설정됐다 소멸하고 지분으로 쪼개졌다가 지분이 넘어가고 막 난리가 났어요. 근데 잘 보니까 설정된 권리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제가 딱 한마디 했어요. 경매로 날려버리세요. 그랬어요. 제가. 이 등기 너무 복잡한데 어떡하면 좋겠어요. 경매로 날려버리라 그랬어요. 제가. 깨끗해지죠. 그냥 등기부가 경매가 되면. 그렇죠? 알았다 그러고 갔는데 거기에 지역권 등기가 딱 돼 있었어요. 하나. 지역권까지. 징그러. 별 땅이 다 있어야 하여튼 보면. 그리고 이제 등기부를 좀 봐주세요. 이건 또 강승구한테 가서 저한테 하니까. 자, 전세권도 한 문제는 꼭 나오고요. 특히 최근에는 건물 전세권과 관련된 사례 형태의 문제로 잘 나옵니다. 갑의 건물에 의리 전세권을 취득하고 어쩌고 저쩌고 이런 식으로. 전세권 뜻이 있을 것이고요. 특징이 나올 거예요. 취득을 어떻게 하느냐. 법률 행위와 법률 규정이 있을 겁니다. 존속기간 및 갱신이 나오고요. 효력이 나올 거예요. 소멸이 나와요. 소멸 사유가 나오고요. 소멸의 효과가 나와요. 고맙게도 특수전세권이 없어요. 지역권은 존속기간 갱신이 없어서 고맙고요. 전세권은 특수전세권이 없어서 고마워요. 제일 더러운 놈이 지상권이에요. 다 있어 이 자식이. 지역권이 제일 더러워요. 요거는 그나마 깔끔합니다. 자, 먼저 전세권의 뜻. 누가 여러분들에게 전세권을 물어보게 되면 나중에 중개사 하실 때도 전세권 물어보면 아파트 뭐 그거 하지 마시고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전세권이 뭡니까? 민법상으로 딱 세 가지. 전세금을 지급하시고요. 부동산을 용도에 따라 사용수익하시고요. 나중에 전세금을 돌려받으면 되는데요. 안 돌려주면 이 부동산을 임의경매에 넣으세요. 그래서 그걸 우선 변제 받을 수 있어요. 이걸 전세권이라고 합니다. 라고 설명을 해주시면 돼요. 그게 민법상 전세권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가 꼭 들어가야 돼요. 전세금 지급, 부동산을 용도에 따라 사용수익, 전세금의 우선 변제. 세야만. 전세금은 조금 이따 보고 부동산이니까 토지 또는 건물을 말하겠죠. 예? 농경지는 제외된다는 거. 뭔 제외된다고요? 우리나라 농지에 대해서는 자경을 원칙으로 한다 그랬어요. 그렇죠? 경자유전의 원칙에 따라서. 그래서 우리 지상권에서도 지상권은 건물, 공작물, 수목 소유 목적으로 타인 토지를 사용할 수 있을 뿐 경작을 목적으로는 안 된다. 마찬가지. 농경지는 제외.
농경지를 제외하고 토지 또는 건물인데 당연히 토지는 전부 또는 일부여도 되고요. 건물도 일동 건물 전부 또는 일부여도 되고 이렇게 됩니다. 그걸 용도에 따라 사용식을 해야 돼요. 이거 제한이 있는 거죠? 용도 외로 쓰면 안 되는 거죠? 지상권도 제한이 있었죠? 남의 땅을 쓰는데 그냥 막 쓰는 게 아니에요. 건물, 공작물, 수목 따위를 소유하기 위해라고 목적이 제한돼 있어요. 경작 위해서 안 돼. 이렇게 지상권도 목적이 제한돼 있고 전세권도 용도에 따라 쓰라고 제한돼 있어요. 지역권은 어때요? 타인 토지로 제공받는 편익에 제한이 있다 없다? 없다. 그냥 자기 토지의 편익을 받는 권리라고 돼 있어서 무슨 편익이냐 제한이 없어요. 그러면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세 가지 중에서 목적에 제한이 없는 권리 골라라. 그럼 뭘 고르면 돼요? 지역권 고르면 되는 거예요. 지역권. 그렇죠? 네. 그렇게 나온 적도 있어요. 지역권 제한이 없다. 이렇게 나왔었어요. 지상권, 지역권은 제한이 있으나 전세권은 제한이 없다. 이렇게 나온 적 있어요. X. 지상권, 전세권은 제한이 있으나 지역권은 제한이 없다. 이렇게. 그렇죠? 어쨌든 용도에 따라 써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용도 외로 썼다. 그럼 의무를 위반하는 거죠. 전세권 설정자는 전세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자, 물건을 사용식하는 건 용익물권이고요. 준 돈을 우선 배제받는 건 담보물권이라고 합니다. 아하, 전세권은 용익물권의 성격과 담보물권의 성격을 모두 가지고 있구나. 대한민국에만 존재하는 유일한 권리 이렇게. 전 세계 우리나라에만 있다고 좋아해요. 이거. 뭐 우리나라에만 있는지 없는지 막 지들이 뭐 가봤어? 아마존 밀림 들어가 봤어? 안 들어가 말이야. 전 세계 나라가 200몇십 개가 있는데 이런 게 있는지 없는지 혹시 알아요? 저기 이디오피아나 뭐 이런 데 가면 있을지? 그렇죠. 안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만 유의한 걸 이렇게 냈다가는 복수 정답 됐어요. 어쨌든 좀 독특한 거리다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전세금을 좀 머릿속에. 전세금은 일단 전세권자가 설정자에게 교부했다가 돌려받는 금전 이 개념이에요. 줬다가 돌려받아요. 왜 줄까가 문제가 돼요. 왜 줄까? 첫째가 빌려주는 돈이에요. 이걸 신용수수라고 해요. 두 번째, 전세금에 대한 이자가 사용대가예요. 따라서 전세권자는 별도로 사용대가를 지급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래서 전세권에는 사용료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 이자 자체가 사용대가예요. 세 번째로 전세권자가 목적물을 사용수익하다가 전세권자의 귀책 사유로 목적물이 멸실훼손되면 전세권자는 손해를 배상해야 되죠. 전세금에서 손해배상을 충당을 해버립니다. 그걸 보증금이라고 해요. 이렇게 세 가지 기능이 있어요. 그리고 반드시 지급하라 해요. 그러니까 당사자 간에 전세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특약은 무효. 이렇게 될 것이고요. 다만 이걸 꼭 현실적으로 줄 필요는 없다. 전세권을 현재 취득하고자 하는 자가 설정자에게 옛날에 빌려준 돈이 있다. 그럼 그 빌려준 돈 채권 이걸 전세금 지급에 대신할 수도 있다. 전세금은 꼭 주되 현실적으로 주고받을 필요는 없고 기존 채권으로 전세금 지급을 갈음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조심하실 게 두 가지인데요. 좀 어려워요. 이거는. 전세권이 나오면 항상 잊지 마셔야 될 게요. 지상권이나 지역권은 땅에 대해서 지상권 갖고 있고 지역권 갖고 있고 그걸로 끝이죠. 근데 전세권자는 부동산에 대해서 전세권 갖고 있는 걸로 끝이 아니에요. 권리가 하나 더 있어요. 뭐? 전세금 반환 채권. 반드시 전세금을 줘야 되기 때문에 전세금 반환 채권을 필연적으로 갖고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 전세금 반환 채권과 전세권은 피담보 채권과 담보물권의 관계. 그렇죠? 그리고 피담보 채권과 담보물권은 운명을 같이 하는 성질, 부종성, 수반성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 분리해서 양도할 수 없다. 원칙이겠죠? 특히 전세권만 분리양도 절대로 안 돼요. 전세권만 분리양도 절대로 안 돼요. 근데 이제 요게 문제예요. 요거. 우리 판례가 일단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가 되면
전세권이 갖고 있는 두 가지 성격 중에서 이게 사라지죠. 이것만 남죠. 이때는 채권만 팔아먹을 수도 있다. 이때는 존속기한이 만료되었을 때는 채권만 분리양도 할 수 있다. 또 하나가 얘가 지금 전세권 존속기한이 만료가 안 돼 있어요. 지금 얘가 부동산을 쓰고 있어요. 계속 써야 돼. 써야 되는데 돈이 필요해. 갑한테 전세금 돌려달라 그러면 돌려줘요? 돌려줄까요? 야, 내가 지금 돈이 무지하게 급한데 내가 너한테 준 전세금 좀 돌려달라 그러면 갑은 뭐라 그래요? 땅 돌려달라 그러겠죠. 그러니까 얘가 방법이 요 채권 가지고 돈을 마련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요 채권을 팔아먹어야 돼. 채권을. 그렇죠? 그때 존속기간 중에 양도할 수 있다. 문제는 이 채권을 산 사람이 갑한테 가서 전세금 달라 그러면 얘는 을에게 땅을 돌려받을 때까지는 전세금 못 돌려주겠다 이러겠죠. 그러니까 얘가 채권 산 사람한테 조건을 붙여요. 내가 존속기간 중에 이 부동산을 사용 수익하고 있을 때는 채권을 행사하지 마라. 존속기간이 끝나면 그때 가서 채권을 행사해라. 이렇게 조건을 붙여서 채권을 팔아먹는 건 된다 라고 얘기합니다. 판례가. 그래서 전세금만한 채권만 분리양도할 수 있는가? 원래는 안 된다. 원래는 안 되지만 예외적으로 전세금 반환 채권만 을이 팔아먹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하나가 존속기간이 만료되어 용익물권의 성격이 사라진 경우 하고, 또 하나가 존속기간 중 조건부로 팔아먹는 거 하고, 두 가지 경우에는 을은 채권만 팔아먹을 수 있다. 이렇게. 또 하나가 얘가 돈을 마련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빌리는 거예요. 뭘 담보로 제공하고? 이걸 묶어서. 쉽게 말하면 을이 병한테서 돈을 빌리면서 내가 갑한테 1억 받을 게 있는데 1년만 있으면 전세권이 끝난다. 에? 그럼 내가 1억 돌려받을 거니까 그 돈에서 네 돈 갚을 테니 나 한 7천만 빌려주라. 이렇게 해서 빌릴 수 있게 됩니다. 그럼 얘는 토지나 건물을 담보로 제공받은 게 아니죠. 전세권을 담보로 제공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얘가 저당권 등기를 해요. 전세권자 을 등기 밑에 저당권자 병이라고 부기 등기합니다. 이 상태에서 전세권 1년이 지나서 전세권 존속기한이 끝나요. 그럼 얘는 전세권에 대해서는 더 이상 권리 행사 못하고 뭐에 대해서? 채권에 대해서 권리 행사하겠죠. 어떻게 행사할까요? 물상대위. 갑이 을에게 전세금 1억을 돌려주기 전에 못 돌려주게 뭐 하고? 압류. 돌려주지 못하도록 압류하고, 법원으로부터 병 네가 1억 대신 받아라 라는 명령, 추심이나 전부명령 을 받아서 갑한테 1억 내놔 이렇게 얘기하게 돼요. 이때 갑 1억을 다 돌려줘야 되겠지만 을이 이 땅을 사용수익하면서 을의 잘못으로 이 땅이 훼손돼서 3천 손해가 생겼어. 이거 충당한다 그랬죠, 전세금에서. 그러니까 병이 1억 내놔 그러면 갑은 을이 손해를 나한테 3천을 끼쳤어. 3천 까고 줄게.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까고 준다가 뭐예요? 상계를 주장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하나 생겼어요. 얘가 3천 손해배상만 있는 게 아니고 4천을 을에게 빌려준 게 있어요. 갑이 을한테 4천을 빌려준 게 있어요. 이 상황에서 병이 물상대를 행사해서 1억을 달래. 그럼 갑은 일단 3천 깐다. 할 수 있죠? 이것도 할 수 있나요? 이것도 깔 수 있나요? 이건 못 간다 그랬죠? 아까 전세금은 뭐를 깐다 그랬어요? 손해배상. 그러니까 갑은 요거는 까겠다 소리 못 합니다. 요것만 까겠다. 예? 시험 문제문에 이렇게 나온 적이 있어요. 잘 들으세요. 전세권 존속기한이 만료가 되었을 때 전세금 반환 채권에 대하여 물상대위권을 행사한 전세권 저당권자에 대해 설정자가 전세권자에 대한 손해배상 채권 이외의 채권을 가지고
상계로 대항할 수 있다. X 상계로 대항할 수 없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해됐어요? 네, 이런 게 있었다라고 넘어가세요. 저거 집에까지 가져가야 되는데 머릿속에 안 가져가져요. 네. 다 내려놓고 가세요. 네. 집에 가서 다시 들으시면 돼. 전세금은 요 정도. 네? 특징. 취득. 전세권의 취득은 법률 행위를 통해서 취득하는 게 99%입니다. 법률 행위로 취득한다는 건 뭐예요? 전세권자와 설정자가 계약을 하고 전세금을 지급하고 and 뭐까지? 전세권 등기까지. 계약하고 전세금 지급하고 전세권 뭐까지? 등기까지. 그래야 전세권을 취득해요. 그런데 둘이 전세권 계약했고 전세금까지 줬는데 등기는 안 했어. 이건 전세권이 아니라 채권적 전세라고 특수임대차 그랬습니다. 이거 전세권하고 헷갈리면 안 된다 그랬습니다. 두 번째로 요것만 하면 전세권을 취득하니까 갑이 을에게 부동산을 인도를 안 했어. 아직. 상관없지요. 부동산 인도는 전세권 성립 요건이 아니다. 따라서 설령 부동산을 인도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전세권의 효력을 부인할 수는 없다. 이렇게 됩니다. 목적 부동산 인도는 전세권의 성립 요건이 아니다. 됐죠? 존속기간 및 갱신. (312조하고) (313조가) 있는데요. 먼저 전세권은 312조 1항에서 10년 넘지 못한다. 넘으면 단축한다. 이렇게 놨어요. 몇 년 넘지 못한다. 최장. 기간을 보장하는 게 아니라 기간을 제한. 전세권은 10년 넘지 못한다. 넘으면 단축한다. 2항 건물전세권. 무슨 전세권? 건물전세권은 1년 미만으로 정하면 1년으로 본다. 최단 1년 보장. 예? 근데 이거 조심을 좀 하셔야 되는데요. 우리 시험범에서 최단 존속기간이 있는 게 지상권하고 건물전세권하고 주택임대차, 상가건물임대차인데 지상권 최단 존속기간은 지난주에 봤고요. 건물전세권은 지금 봤고요. 주택임대차나 상가건물임대차는 이렇게, 주택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택임대차 존속기간을 정하지 않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하면 2년으로 본다. 상가건물 존속기간을 정하지 않거나 1년 미만으로 정했을 때 1년으로 본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놈은 건물전세권은 그냥 1년 미만으로 정했을 때 1년으로 본다만 있지. 기간을 정하지 않았을 때 1년으로 본다. 이게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건물전세권 존속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1년으로 본다 그러면 틀린 지문입니다. 틀린 지문. 조심하셔야 돼요. 건물전세권 최단 존속기간은 뭐라고만 규정되어 있다고요? 건물전세권 존속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 1년으로 본다 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건물전세권을 포함해서 건물전세권이든 토지전세권이든 기간을 정하지 않으면 기간에 정함이 없는 전세권으로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소멸을 통고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토지전세권이든 건물전세권이든 존속기간을 정하지 않으면 기간에 정함이 없는 전세권으로 설정자든 전세권자든 언제든지 전세권 소멸을 통고할 수 있고, 전세권은 기간 정함이 없으면 소멸 통고고요. 임대차는 기간 정함이 없으면 계약 해지 통고입니다. 임대차는 계약 해지 통고고 전세권은 전세권 소멸 통고고요. 이때 전세권 소멸 통고는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함으로써 말소 등기 없이 소멸한다라고 해석을 해요. 단 건물전세권의 존속기한을 정하지 않았을 여기 보세요. 건물전세권의 존속기한을 정하지 않았을 때 건물전세권 1년으로 본다가 아니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거고 소멸 통고할 수 있죠. 그런데 건물전세권은 최단 몇 년이 보장되어 있어요? 1년 보장이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건물전세권의 존속기한을 정하지 않은 경우 소멸 통고에 의해서 소멸시킬 수 이때 1년 내는 소멸시키지 못한다. 이렇게 해석을 해요. 1년으로 본다가 아니라, 예? 좀 어려워요, 그거는. 일단은 건물전세권 최단은 이렇게 돼 있다는 거 하고요.
토지든 건물이든 전세권 기간 정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소멸 통고에 의해서 소멸시킬 수 있다. 6개월 지나면 소멸한다. 일단 여기까지는 좀 기억을 해두세요. 아시겠죠? 기간이 끝나면 갱신이 나오는데 갱신은 약정갱신, 법정갱신, 갱신의 간접적 세 가지가 있는데 전세권에는 갱신의 간접적 강제 수단은 없고 약정갱신과 법정갱신만 있고요. 약정갱신은 10년만 넘지 않으면 돼요. 이 법정갱신이 문제인데 이거 건물에만 있습니다. 이것도. 법정갱신도 뭐에만 있다고요? 건물에만. 그래서 민법상 건물 전세권에만 적용되는 게 두 개. 일단 최단기간하고 법정갱신하고. 이때 건물 전세권 법정갱신은 요건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건물 전세권 존속기한이 만료되기 전 6월부터 1월까지 사이에 설정자가 전세권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 이 통지는 두 가지, 갱신 거절 통지 또는 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서 아니가 3번 나와요. 조문에. 말이 좀 짜증나요. 조문 보다 보면. 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서 아니가 3번 나옵니다. 쉽게 생각하세요. 갱신 거절 통지, 갱신하지 않겠다. 조건 변경하지 않으면 갱신하지 않겠다. 전세금 올려라, 안 올리면 갱신하지 않겠다. 그거 말하는 거예요. 응? 그 통지를 하지 않았을 때 기간 만료된 경우 전 전세권과 동일 조건으로 갱신된 것으로 간주하되 기간은 정함이 없기 때문에 언제든지 소멸 통고 이렇게 가게 돼요. 그게 건물 전세권의 법정갱신이 됩니다. 두 번째로 갑소유 건물에 을이 전세권을 갖고 있다. 법정갱신 됐다. 그 법정갱신에 따른 변경 등기를 해야 될까요? 필요가 없을까요? 필요 없죠. 법률 규정에 의한 갱신이니까 따라서 이렇게 됩니다. 건물 전세권이 법정갱신된 경우 건물 전세권자는 그 법정갱신에 의한 변경 등기 없이도 설정자 또는 새롭게 목적물의 소유권을 취한 제3자에게 갱신된 자신의 전세권을 주장할 수 있다. 이 등기 없이도. 그것도 잘 나오죠. 조문하고 요놈하고 법정갱신 효과까지. 예? 네. 취득, 효력. 일단 효력이 몇 개가 있는데 그중에 2개만 먼저 보고요. 효력. 우리 민법은 전세권이라는 제도를 만들어놨는데 이 전세권이 그렇게 많이 활용되는 권리는 아닙니다. 뭐 주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권리는 아니에요. 두 번째로 그나마 활용되는 게 건물 전세권이기 때문에 건물 전세권을 보호하는 장치를 몇 개를 만들었는데 그중에 일단 2개가 저거예요. 최단기간 1년하고 법정갱신. 여기에다가 간접적으로 보호하는 규정이 2개가 더 있어요. 304조. 갑소유 땅에 을이 건물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다 전세권을 설정했어요. 이때 을요, 타인 소유 땅에 건물이 있으니까 땅에 대해서 뭔가 권리가 있어야 되죠. 지상권이라든가 토지 임차권 따위를 갖고 있을 거예요. 이때 이 건물에 설정된 전세권 효력은 어디에도 효력이 미친다. 지상권 또는 임차권에도 효력이 미친다. 이게 304조 1항이에요. 이유가 뭘까요? 을이 병에게 나중에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병은 건물을 경매를 넣을 것이고 건물을 경락받은 사람은 건물 소유권뿐만 아니라 지상권 또는 임차권도 취득해야 되기 때문에 건물 전세권의 효력이 어디에도 미친다. 지상권 또는 임차권에도 미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타인 토지 위의 건물의 전세권을 설정한 경우 그 전세권의 효력은 건물 소유를 위한 지상권 또는 임차권에도 효력이 미친다. 304조 2항. 이때 을이란 놈은 당연히 이거 지멋대로 소멸시키면 돼요, 안 돼요? 포기하거나 안 되지요. 2항. 을은 전세권자 동의 없이는 지상권이나 임차권을 소멸하게 하지 못한다. 이때요, 을. 명함이 3개가 있어요. 건물 소유자, 지상권자 또는 임차인, 설정자. 3가지 명함이 있죠. 그 중에 3번째 명함을 여기서 씁니다.
전세권 설정자는 전세권자의 동의 없이는 자신의 지상권이나 임차권을 소멸하게 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그게 304조 이하. 에? 됐지 여기까지? 그 다음에 조금 어려운 거 하나 찾아봐. 시계만 보고 하자. 얘가 지상권에 터잡아서 건물을 갖고 있고 전세권을 설정했는데 요 놈이 2년 지료를 연체했어. 그럼 갑은 을을 상대로 지상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죠. 지상권자가 2년 지료 연체하면 지상권자는 설정자는 소멸 청구할 수 있잖아요. 그럼 을의 지상권 소멸하죠. 그럼 을이란 놈은 자신의 지상권을 전세권자 동의 없이 소멸하게 했지요. 그러니까 요거하고 충돌해요. 분명히 이 항에서는 을은 지상권을 소멸하게 하지 못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요 상황에서 을이 지료를 연체함으로써 소멸 청구해서 소멸을 시켜버렸으니까 요것과 요게 충돌합니다. 그렇죠? 이럴 때 우리 판례 이게 우선한다. 그래서 304조 2항이 있다 하더라도 을이 2년 이상 지료 연체하면 갑은 지상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에? 이걸 조금 고급지게 을이 2년 이상 지료를 연체하여 갑이 지상권 소멸을 청구하여 을의 지상권이 소멸하는 것은 304조 2항에 의하여 제한받지 않는다. 고급지게. 어디선가 본 기억이 있을 거예요. 모의고사나 이런 데서 지문에서. 두 번째로 이때 전세권자는 토지 소유자인 지상권 설정자에게 전세권 주장할 수 없다. 소멸해버린다. 그렇죠? 제일 고급지게 을이 2년 이상 지료를 연체하여 갑의 지상권 소멸 청구에 의해 을의 지상권이 소멸하는 것은 304조 2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지상권을 소멸하게 하는 행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제일 고급지게. 그리고 요게 판례 문구예요. 요게 판례 문구인데 요 문구가 좀 제가 지금 벌써 말씀드리니까 어두워졌어요, 표정이. 그래서 이걸 조금 이제 완화시켜서 표현하는 게 요거는 304조 2항에서 제한받지 않는다라거나 전세권자는 토지 소유자에게 대항을 못한다라거나 아주 쉽게는 304조 2항이 있다 하더라도 을이 2년 연체하면 갑은 지상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제일 쉽게 나오면 그렇게 나오거나. 아시겠죠? 304조. 또 하나가 305조. 갑소유 땅, 이건 지난주에 봤어요. 갑소유 땅, 갑소유 건물에 전세권 설정하고 땅만 팔았을 때 요 전세권 설정자가 법정 지상권을 취득한다. 그래서 이 304조나 305조는 다 간접적으로 건물 전세권자를 보호하고 있는 규정들입니다. 됐죠? 일단 전세권의 효력과 관해서 반 정도 지금 보신 거예요. 이제 나머지 쉬었다가 이거 나머지 좀 살펴보겠습니다.